단백질 보충제는 근육 발달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인기 있는 건강 보조제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우유. 우유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료지만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유에 포함된 칼슘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이는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저하시킵니다. 게다가 우유에 함유된 유당은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단백질 보충제와 우유를 같이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신 식물성 우유나 물과 함께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 우유, 코코넛 우유 등은 칼슘 함량이 낮아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2. 고지방 식품. 피자,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과 같은 고지방 식품은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섭취하면 안 됩니다. 지방은 소화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단백질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특히 운동 직후에는 빠른 단백질 흡수가 중요합니다. 근육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때 고지방 식품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이 근육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식품은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데 오히려 체지방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카페인 음료. 커피,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여 체내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이는 단백질 대사와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복에 카페인과 단백질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카페인은 수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에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할 때 카페인 음료를 함께 마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근육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설탕이 많은 음식.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 설탕이 많은 음식은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섭취하면 안 됩니다. 설탕은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단백질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근육 회복을 지연시키고 근육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후 회복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데 설탕 섭취로 인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설탕은 공복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근육 발달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 알코올. 술은 단백질 보충제와 절대 함께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 후 24시간 동안 단백질 합성이 최대 7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또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성장에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알코올로 인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하면 근육 발달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합니다. 근육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근육 발달에 중요합니다. 알코올로 인한 탈수는 근육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6. 섬유질이 많은 음식. 브로콜리, 시금치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건강에 좋지만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지연시키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용성 섬유는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위장에서 겔 형태로 변하여 단백질이 소화 효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은 포만감을 주어 필요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육 발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섬유질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7.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는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에 포함된 인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칼슘 흡수가 저하되면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탄산음료의 당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단백질 합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근육 발달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8. 소금이 많은 음식. 짠 음식은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섭취하면 안 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체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근육의 수분 함량을 감소시켜 근육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고혈압은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고 근육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혈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소금은 또한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칼슘은 근육 기능에 중요한 미네랄이므로 칼슘 부족은 근육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인공 감미료가 든 음식. 다이어트 음료나 무설탕 과자 등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는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영양소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균형이 깨지면 단백질 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인공 감미료는 인슐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에너지 균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육 발달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한데 인공 감미료로 인해 이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인공 감미료는 식욕을 자극하여 과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근육 발달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0. 과일 주스.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일 주스에는 과당이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 단백질 대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의 산도는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귤류 주스는 산도가 높아 단백질 변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의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일 주스는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데 오히려 체지방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음식들을 피하고 대신 물이나 무가당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 섭취 전후로 2시간 정도는 이러한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 발달과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올바른 섭취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들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세계는 생각보다 더 깊고 복잡합니다. 단백질 보충제에 숨겨진 진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마법의 약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근육 건강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과도한 근육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고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단백질 보충제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금속, 스테로이드, 심지어 금지 약물까지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보충제 시장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의 위험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은 많이 섭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는 것은 신장의 몫입니다. 장기간 과다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과다 섭취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단백질 과다 섭취가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대장암, 유방암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올바른 선택과 섭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 보충제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과 섭취 방법을 알면 단백질 보충제는 여전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나 제3자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신의 체중과 활동량에 맞는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62, 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단백질 보충제만으로 영양 섭취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식품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해야 합니다. 단백질 외에도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근육 발달과 전반적인 건강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해도 운동 없이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육은 휴식 시간에 성장하므로 적절한 휴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현명하게 선택하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